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덥습니다. 장마가 끝나니까 오래간만에 햇빛이 나오는 건 좋은데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 공격, 정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뭐 손에 잡히기만 하면 뭐든지 막 던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중국에 대한 공격을 알기 쉽게 세 개의 전략 포인트를 한번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의 대중 공격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중국 공격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중국 이 녀석, 예를 들면 1985년 그때 기세등등하게 1980년대 미국의 자존심인 컬럼비아 픽처스라는 영화사도 일본이 사들이고, 미국이 또 다른 자존심인 많은 빌딩도 사들이면서 일본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5년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코를 쭉 눌러줬죠. 그 이후 일본은 바로 두 손을 들다시피 했습니다. 이후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렇게 누르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눌러지지 않으니 중국을 공격함으로써 미국도 적지 않은 국내외적인 국력 소모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미국이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격은 더욱더 다양해질 텐데, 그 공격의 유형을 대략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지난 5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다가요, 미국의 대중국 접근 전략 보고서라는 걸 제출했는데, 그것을 보면요, 미국의 대중국 공격 유형과 향후는 어느 쪽이 강화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략 세 가지 전략 포인트를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중국 본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중국 본토에 대한 제재 강화 전략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관세 폭격이라든가 무역 폭격이라든가 환율 폭격이라든가, 지금 미국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즉 중국의 역공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 기대와는 달리 공방전이죠. 장이요 하면은 멍이요 하면서 응수가 대단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요, 중국의 아킬레스건 찌르기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의 인권 문제라든가 소수민족 탄압 문제라든가 중국의 다양한 영토 문제 있지 않습니까? 15개 국가와 영토를 맞대고 6개 국가와 해상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인도라든가 베트남하고 툭 하면 싸우고 있죠. 필리핀하고도 껄끄럽지가 않죠. 이 중국만의 영토 문제, 그리고 중국의 주권 문제, 예를 들면 중국은 대만이라든가 홍콩, 마카오는 다 중국 영토다 하고 있지만, 홍콩이라든가 마카오는 그렇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서로 대만 측과 중국 측이 달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중국의 아킬레스건 찌르기 전략은요, 중국만이 특수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비교적 마음껏 공격이 가능한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국제사회에서 반중 전선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일당 독재의 거친 이미지라는 식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거친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반중 전선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로 인해서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상당히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를 갖다가 너 친중 아니야? 친중 아니면 너 반중이야? 그럼 우리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실 미국의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반중 전선 강화 전략은요,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다. 즉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것인데요. 미국이 국가들에게 다가가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을 들여야 될 텐데, 그러기보다는 미국 우선 보호무역 이런 식으로 했고 미국의 우선 국익을 우선한다고 하면서 우리 편들어 하니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미국에 대한 반감도 적잖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대중 공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찌르기 전략을 토대로 복합적이면서 융합적인 공격으로 계속 진화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인 여파가 적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저렇게 어릴 때 어떻게 할까, 그때그때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중견강국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국제협력을 지향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지향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라는 세 가지 주요 원칙을 토대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사안을 좀 강요하다시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 입각해서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논의를 할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하면 우리는 그 민심을 존중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한다면, 즉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각각의 입장에서 역할 분담을 하다시피 해서 협력해 나가면은 지금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고, 그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너무도 자주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잘할 것입니다. 화이팅!